돈도 벌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다면 60대에도 월 300만 원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직업, 병원 동행 매니저.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희망.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 돈, 세상의 변화를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실버당당 TV입니다. 혹시 병원 가실 때 혼자 가시기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바빠서 모시고 가지 못해 마음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새로운 직업,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직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니어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첫째, 병원 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 둘째, 시니어분들이 직접 일을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병원 동행 매니저란? 먼저 병원 동행 매니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는 말 그대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동행해 드리는 전문가입니다. 자녀분들이 보호자로 함께 가야 하는데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이럴 때 병원 동행 매니저가 자녀분을 대신해서 함께 가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집에서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택시를 타시든 옆에서 함께 동행해 드리죠. 혼자 가실 때 길을 잃거나 넘어지실까 걱정되시잖아요. 그런 불안감을 없애드립니다. 두 번째,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부터 도와드립니다. 요즘 병원들이 키오스크로 접수하는 곳도 많고 절차가 복잡해졌죠. 병원 동행 매니저가 이 모든 것을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세 번째, 진료 대기 시간에도 곁에 계십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 때가 많으시죠? 혼자 계시면 불안하고 지루한데 함께 대화도 나누며 기다려드립니다. 네 번째, 진료실까지 동행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자녀분들께 전달해드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검사가 있으면 검사실까지 함께 가드립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등 여러 검사실을 찾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여섯 번째, 수납하고 약국에서 약 받는 것까지 도와드립니다. 처방전 들고 약국 찾아가서 약 받는 것 생각보다 복잡하죠. 일곱 번째,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진료 내용, 의사 선생님 말씀, 처방받은 약 등을 자녀분들께 자세히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병원 방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바로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2부. 왜 지금 필요한가?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다 모시고 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직업이 필요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시니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앞으로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가셔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하시죠.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 자녀분들이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죠. 맞벌이 가정도 많고 자녀분들도 자기 일과 육아로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 병원에 매번 따라가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네 번째 이유,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자녀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사시는 경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실질적 1인 가구도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병원 시스템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창구에 가서 이름 말하고 접수하면 됐는데 지금은 키오스크, QR코드, 앱 예약 등 디지털 시스템이 많아졌어요.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것들이 어려우실 수 있죠. 여섯 번째 이유, 안전 문제입니다. 혼자 병원 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지시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나서 어지러우실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훨씬 안전하죠. 일곱 번째 이유, 의료 정보를 정확히 전달받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오시면 기억이 잘 안 나실 때 있으시죠? 병원 동행 매니저가 함께 듣고 메모해서 자녀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병원 동행 매니저라는 직업이 생겨났고 지금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된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의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경기도의 유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들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고이드 위드메이트 서브온 같은 플랫폼에서 앱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부 서비스 이용 방법. 자, 그럼 우리 시니어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는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이드 위드메이트 서브온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공공 서비스는 무료이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15,000원에서 30,0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어떤 검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한 번에 2~3시간 정도 걸리는 일반 진료면 3~4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면 택시 타고 혼자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동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안전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분들께 정확한 정보도 전달해 주시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환자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필요하고요.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실 건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진료 예약 시간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아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전문 매니저분을 배정해 드립니다. 이용 후기를 보면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혼자 갔으면 길을 잃었을 텐데 정말 감사했어요. 딸이 직장 때문에 못 오는데 옆에서 딸처럼 챙겨주셔서 마음이 편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확히 메모해서 아들한테 전달해 주셔서 좋았어요.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병원 가시는 게 불안하시거나 자녀분들께 부담 주기 싫으신 분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부 시니어 일자리로서의 병원 동행 매니저.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시니어분들이 직접 병원 동행 매니저로 일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에 좋을까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초반까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하고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으셔야 해요. 사람을 좋아하시고 친절하신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일입니다. 봉사 정신이 있으시고 누군가를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그럼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좋은 소식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있으면 정말 유리한 자격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취득하기 쉬운 자격증이에요.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을 받으시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국비 지원 받으시면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60점만 넘으시면 합격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간호조무사 자격증입니다. 이건 요양보호사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자격증이에요. 1년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하지만 있으면 정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이것도 병원 동행 매니저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은퇴하신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데요. 걱정 마세요. 민간 자격증도 있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 1급 같은 민간 자격증이에요. 온라인으로 교육받으시고 시험 보면 취득할 수 있어요. 비용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저렴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 자격증만 있어도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교육 내용은 어떤 걸 배울까요? 환자 안전 관리 방법을 배웁니다.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는 법, 휠체어 사용법 같은 거예요. 병원 동행 실무를 배웁니다. 접수하는 법, 수납하는 법, 약국에서 약 받는 법 등이죠.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배웁니다. 환자분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자녀분들께 어떻게 보고하는지 등이에요. 응급 상황 대처법도 배웁니다.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어지러워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의료 기본 지식도 배웁니다. 기본적인 질병 이해, 약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죠. 교육 기간은 자격증마다 다른데 짧으면 2주, 길면 몇 달 정도 걸려요. 일부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 찾아보세요. 자격증을 땄다면 이제 어디서 일을 구할까요? 첫 번째, 민간 플랫폼 회사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매니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하시고 면접 보시고 교육 받으시면 시작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지자체 공공서비스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곳에서 직접 매니저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공고가 나면 신청하시면 되는데 경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에서 입소자분들 병원 동행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기도 해요. 채용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형태입니다. 원하시는 날, 원하시는 시간에만 일하실 수 있어요. 앱으로 오늘 일할 수 있어요라고 등록하시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한 건 수락하시고 안 되는 건 거절하시면 돼요. 완전히 내 스케줄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곳도 있어요. 특정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월급 받으며 일하시는 거죠. 이건 안정적이지만 스케줄 자유도는 좀 떨어집니다. 5부. 급여와 전망. 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돈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건당 수입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번 동행할 때마다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4,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고요? 짧으면 2시간, 길면 4, 5시간 정도 걸립니다. 평균 3시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시급으로 계산하면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루에 2건 정도 하신다면 하루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버실 수 있어요. 주 5일 일하신다면 월 160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하루 3건씩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하루 15만 원, 월 3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풀타임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월 250에서 35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주 2일에서 3일만 하신다면 월 8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용돈벌이나 부수입으로도 충분하죠. 연금 받으시면서 추가 수입으로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이건 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 다니고 환자분을 부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력을 고려해서 일정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감정 노동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거나 짜증내실 때도 있어요. 친절하게 공감하며 대해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정말 감사해 하십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어요.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정말 보람 느끼신대요. 자녀분들한테도 감사 인사 많이 받으신다고 해요. 어머니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놓고 일했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뿌듯하시죠?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정말 밝습니다.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5%가 넘을 거예요. 4명 중 1명이 시니어가 되는 거죠. 그만큼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동행 서비스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매니저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플랫폼 회사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경험을 쌓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실 수 있고 나중에는 후배 매니저들을 교육하는 강사가 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작은 팀을 꾸려서 운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대에 이렇게 수요가 확실하고 전망이 밝은 일은 드뭅니다. 게다가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입니다.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병원 동행 매니저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병원 가시는 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드리는 전문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이고 정부와 민간 모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시니어 분들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병원 가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혼자 가시기 불안하시거나 자녀분들이 바쁘실 때 이용하세요. 공공 서비스는 저렴하거나 무료이고 민간 서비스는 건당 3에서 7만 원 정도입니다. 둘째, 시니어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요양보호사나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민간 자격증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월 80만 원부터 300만 원 이상까지 본인 체력과 일정에 맞춰 수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일이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안심을 드리고 바쁜 자녀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혼자 계신 분들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리는 일입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에 관심 있으시다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는 민간 사업자 앱을 검색하셔도 돼요. 자녀분께 부탁해서 찾아보세요. 만약 일자리로 관심 있으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부터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비 지원받으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회.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사회 아닐까요? 병원 동행 매니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정말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분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